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박정훈입니다. 7월 20일 월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예, 오늘부터 방송을 좀 일찍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저도 좀 서둘러서 집을 나왔는데요. 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대중교통을 조금 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특히 월요일에 또 이렇게 비까지 내리는 날이면 차들이 좀 도로에 많이 나와서 좀 차가 밀리기도 하고 그렇죠. 네, 차량 통행량이 많아지면 마음이 조급해지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교통 법규를 지키는 것에 조금 소홀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세종시에서 불법 운전, 난폭 운전을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80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민 누구나 공익 제보를 하실 수가 있지만요. 네. 평소엔 보고도 좀 귀찮다는 이유로 그렇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또 오토바이 난폭 운전 등을 공익 제보단이 집중 감시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교통법규 주변에 누가 바라보고 있어서 보고 있다라는 인식하에 지키는 게 아니고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 이웃들을 위해서 안전운전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돼. 먼저 솔선수범 해야 되겠죠. 네. 그럼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동네 교통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마음으로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안전운전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자, 어제부터 비가 좀 많이 내리고 있는데 비가 얼마나 더 올지가 궁금합니다. 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서쪽에서 강한 비구름이 다가오면서 우리 지역에는 굵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천둥 번개가 치면서 시간당 20mm 안팎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앞으로 대전과 세종, 충남 남부에 20에서 60mm, 충남 서해안과 충남 북부 지역에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비는 오늘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에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27도, 공주 28도, 세종과 대전 27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6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해 중부 먼바다에서는 물결이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장마전선은 다시 남아있다가 또다시 북상하겠고 목요일부터 장맛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즘에 좀 덥고 그리고 습한 날씨 때문에 에어컨 사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이로 인해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또 커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최근 전주의 한 여고생이 대전의 방문업체 관련 확진자와 같은 음식점에 머물렀는데요. 이 두 사람의 간격이 3m나 떨어져 4m. 있는데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이 된 걸로 봐서는 에어컨을 통한 공기 전파가 아닌지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감염자들 사이에서도 에어컨으로 인한 이 전파로 추정되는 사례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경우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장 5일까지 생존을 한다고 그래서 밉네. 왜 이렇게 살아. 걱정되네요. 그러게요. 네, 에어컨을 틀어놓으셨다 하더라도 환기를 잘 시켜주시고요. 또 실내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마스크 착용 꼭 해주시고 또 에어컨 바람도 좀 덥지만 직접적으로 쐬지 않으셔야겠습니다. 그죠? 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이게 앞에서 이거 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올여름에 날씨 덥고 습한데 이거 에어컨 마음 놓고 틀기도 좀 불편하다. 참 힘든 여름 또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 더운 여름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좀 시원하게 나실지 우리 함께 공감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꿀팁 받아봅니다. 자, 사진 사연 주제 건강한 여름나기 나만의 꿀팁은 좀 여러분들이 보내주셔야 우리가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보내주세요. 많이 보내주세요. 아침부터. 자,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아침 마을탐구대장 장상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늘상 이렇게 한 번씩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사진 사연 주제를 가지고 꿀팁. 저는 오히려 차가운 음료를 되도록이면 덜 마시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한때 또 얼어 죽어도 아이스 음료만 마셨는데 예.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배탈 방지도 하고 요즘에는 미온수로 좀 수분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방법이 있구나. 네, 건강을 생각하면 굉장히 현명한 방법인데요. 연세가 드셔 보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조금 더 어른스러워 네. 보여요. 자, 오늘 또 어떤 마을에 가서 이 무더위를 날리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요, 이 봉수산 자락에 포근히 안겨있는 물 맑고 공기 좋은 한 산골 마을에 다녀왔는데요. 이곳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게다가 이 젊은 귀촌인들이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마을인데요. 아산시 송악면 유곡 삼리로 함께 떠나보시죠. 우리가 모르고 있던 마을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다정다감 이웃들을 만납니다. 정답고 즐거운 마을 탐구 생활. 오늘은 마을의 터를 잡은 귀농 귀촌인들이 마음을 모아 행복한 마을을 가꾸어가는 곳. 알콩달콩 특별한 이야기가 흐르는 유곡삼리로 떠납니다. 이곳은 공주와 맞닿아 있는 아산의 남쪽 끝 송악면 유곡섬인데요. 아산 봉수산 자락에 위치한 작은 산골 마을로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가 자랑입니다. 오늘은 아산에 도착했습니다. 아산 중에서도 물 맑고 공기 좋은 산골 마을이거든요. 이 마을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저만 따라오시죠. 가시죠. 산이 깊은 유곡삼리에는 예부터 느릅나무가 많아 느릅실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이장님, 네. 왔어요. 탐구대장님 오셔서 고맙습니다. 여기가 유곡삼리 예, 맞죠? 예, 예. 왠지 마을에 도착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을이 저를 이렇게 감싸는 느낌이 든달까요? 우리 마을 소개하자면 예. 봉수산이 감싸고 있는 마을. 아, 진짜? 예, 예. 이렇게. 금계포란형이라고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요. 궁금해지는데 마을 탐구 제대로 시작해 볼까요? 예, 예. 유곡삼리 고맙습니다. 떠나보시죠. 이쪽으로 갈까요? 고맙습니다. 금계포란형의 마을은 최고의 명당. 이렇게 살기 좋은 마을을 주민들이 단합해 더욱 아름답게 가꿔가고 있는데요. 그 시작은 마을을 따라 흐르는 실개천 살리기 운동이었습니다. 예, 냇가리 쭉 있는데 네. 풀이 우거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맑은 물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동네 청년들이 이 실개천 사업을 해서 깨끗하게 이렇게 쳐놓고 맑은 물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아, 이것도 정비를 하신 거구나. 예, 그러면요. 정비 안 하면 풀이 많지요. 그래서 그런지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네요. 예, 예, 그래요. 마을 주민들의 노력에 작년에는 충남도 도랑 살리기 운동 최우수 마을로 선정됐습니다. 이 마을에는 또 자연정화 생태습지도 있는데요. 이곳은 아이들의 생태 체험장으로 인기 만점. 어머, 여기 예쁘게 꾸며져 있네요. 물도 흐르고요.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네. 이 습지 조성을 해서 정화 사업을 해요. 습지를 조성해요? 네, 습지를 조성해서 맑은 물을 보내기 위해서 습지를 조성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네. 우리 마을에 학생이 많아가지고 네. 어린이 도서관이라고 북카페를 만들었어요. 설마 저기요? 예, 예. 기대된다. 북카페. 가보시죠, 가보시죠. 예, 예, 예. 유곡삼리에는 45가구, 15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대학생을 포함한 학생들이 무려 32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함께하는 복합 문화 공간인데요. 벌써부터 친구들이 북카페에 많이 모여있네요. 예, 예. 토요일, 일요일은 학생들이 거의 오가서 공부도 하고 놀이도 하고 그래요. 저는 산골 마을에 북카페가 있다는 것도 신기했는데 네.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모여서 책도 읽고 놀 줄 몰랐거든요. 예, 그러시죠. 와. 그래서 오늘은 이 나무에다가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내가 그다음에 원하는 거, 바람, 소망 이런 것들을 여기다 써가지고 소망 나무를 이렇게 꾸밀 거예요.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눠 미술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바로 미술을 전공한 이 마을 주민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방과후나 이런 수업을 못 하다 보니까 뭔가 도움을 주고 싶어서 재능 기부를 하게 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다양한 문화, 복지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는데요. 생태 동아리, 쿠킹 클래스, 봄나들이 등을 즐기며 유곡삼리만의 특별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해서 좋고 또 친구들이랑 노는 시간이 많아져서 좋은 것 같아요. 북카페 생겨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마다 심심했는데 이제 여기 와서 놀 수도 있고 친구들 만나서 같이 지낼 수도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유곡삼리 작은도서관 개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희망마을 선행사업으로 설치한 컨테이너에 마을 주민들의 노력이 더해져 탄생한 복합문화공간 북카페. 마을 주민들이 함께 맛있는 삼계탕을 나눠 먹으며 축제의 시간을 즐기고 계셨습니다. 낮에는 어르신들이 산책하시고 여기서 오셔서 차도 한잔 하시고 담소도 나누시고 그래서 뭐 젊은 사람들도 모이고 어르신들도 모이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이에요. 정말 마을의 사랑방 같은. 네, 맞아요. 네네. 아이들의 수업이 끝나고 오후에는 엄마들이 북카페에 모였습니다. 도란도란 둘러앉아 뜨개질을 하며 서로 정보 교환도 하는데요. 유독 젊은 엄마들이 눈에 띕니다.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나 싶었거든요. 여기로 다 모이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여기 근처에 거산초라고 너무 좋은 학교가 있어가지고 네, 제가 밖에 아이를 학교를 보내려다가 여기가 웃으면서 학교 다닐 수 있고 재밌게 학교 다닐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이사를 왔는데 여기 대부분이 거산초 학부모세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어른도 재밌고 아이도 재밌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마을 인근에 위치한 거산초등학교는 한때 폐교 위기에 내몰렸던 곳인데요. 이 학교를 살리기 위해 100여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대거 전입하면서 지금은 혁신학교로 거듭난 곳입니다. 아이들에게 행복한 학창 시절을 선물하기 위해 유곡삼리로 보금자리를 옮긴 학부모들. 그들은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다들 기술이 좋으신가 봐요. 이런 거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시간 내서 이렇게 하시네요? 조금씩 토요일 날 일요일마다 시간 나신 분들이 모여서 계속 그냥 주기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동네 분들이 다 하세요. 같이 시간 나실 때마다 그냥 같이 조금씩 도와가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한 무리 아이들이 어디론가 뛰어갑니다. 얘들아, 또 어디 가? 수업하러 가요. 수업? 또 수업을 한다고? 이번에는 또 어떤 수업을 할까요? 궁금해서 저도 따라가 봤습니다. 할머니가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하다가 할머니 마당에 요새 피어있는 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려고 그래. 교사 출신 할머니에게서 듣는 우리 마을 자연 이야기. 이곳이 바로 북카페의 전신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버스를 이용해서 그 마을에 이제 이런 공간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구입을 원래 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공간이 버스로는 좀 작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저쪽에다가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북카페는 만들고 그래서 이 공간은 그냥 자연스럽게 마을 아이들이 와서 함께 구경도 하고 또 이제 할머니 이야기해줘요 그러면 이야기도 뭐 들려주기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유곡삼리로 귀촌한 사람들, 원주민들과 마을의 미래를 연구하며 활기찬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이제 다들 이제 직장인들이다 보니까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주말 정도에 기능제부 조금씩 하시는 거죠. 시간 내신 분이 나와서 그때 할 수 있는 거 조금씩.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북카페 이것도 하면서 이제 저희도 이제 기본 뼈대만 갖다 놓은 거거든요. 뼈대만 갖다 놓고 저희가 다 직접 한 거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와서 간단히 차 한잔 마시고 얘기하고 수다 떨고 회의 있으면 회의 장소도 되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단 집 안에선 뛸 수 없고 그리고 또 밖에 나와도 차들이 워낙에 많이 다니니까 여기에서는 아이들이 뭐 마음껏 뛰어다니고 또 동네 어르신들도 그런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또 굉장히 행복해하시고 즐거워하셔서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함께 어우러서 노는 게 장점이라고 또 할 수 있겠습니다.
인적 자원에서 우리 젊은 분들이 들은 분들이 한 20호가 되는데 전부 아주 고등교육을 받으신 분들이고 희망찬 마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농사져서 뭐 소득을 올려서 부자가 아니라 문화적이나 인적 자원이 좋아가지고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귀농 귀촌인들과 원주민들의 노력으로 아이들의 공부방이자 어른들의 사랑방인 북카페가 탄생했는데요. 이곳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시도와 도전이 앞으로도 쭉 계속되길 저희들도 응원하겠습니다. 예쁜 북카페가 있는 안산 유곡삼리 마을을 한 바퀴 쭉 둘러봤는데 야, 이 작은 마을에 아이들이 30여 명 있다는 거는 이건 놀랄 일이잖아요.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네. 왜냐하면 그 근처에 있던 거산초등학교가 폐교 위기에 놓였었는데 여기가 혁신학교로 변모를 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이 학교를 다니게 됐고 그리고 이 근처에 있는 유곡삼리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주를 하신 거죠. 그래서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마을 주민들이 직접 선생님이 돼서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기획 운영하니까 또 굉장히 이색적이었어요. 이게 다 북카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이 북카페가 아이들에게는 공부방이 되고 또 어른들에게는 사랑방,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교육의 장, 화합의 장, 소통의 장 이렇게 좋은 곳이 되고 있죠. 네. 뭐 마지막에 나왔던 할머니가 이야기해주는 곳, 폐버스가 원래 북카페의 전신이었다는 것도 좀 이색적인데 귀촌한 우리 아까 이장님이 말씀하셨던 엘리트들 그분들이 자녀들이 이제 공부 과정이 끝나고 나도 마을하고 함께 잘 어우러져서 행복한 마을 만들어서 이어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 이제 아침엔 퀴즈 가겠습니다. 아침 가족 여러분들과 퀴즈 풀면서 소통하는 시간이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뭐 퀴즈도 풀고 상식도 쌓고 선물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요거 할 때만큼 그냥 따따따따따따따 해가지고 뭐 랩하듯이. 행복한 마을 다녀와서 아주 행복하게 퀴즈를 내줄 것 같은데 오늘도 아침에 퀴즈는 장상아 리포터가 도와주겠습니다. 네, 퀴즈도 맞추고 기분 좋은 한 주 시작하길 바라면서 바로 첫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예술활동을 통해서 심리적인 어려움이나 마음의 문제를 표현하고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이 치료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미술치료, 2번 놀이치료, 3번 작업치료. 네, 예술 활동을 통해서라고 했는데요. 뭐 예술하면은 뭐 음악도 있고요, 무용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좀 뭐 행동으로 좀 힌트를 드리자면 자. 누굴 한번 그려볼까요? 공사 현장이군요. 네네네. 미술, 놀이, 작업. 자, 이렇게 그리면서 잘 그리는데요? 미술, 놀이, 작업 중에서 한 가지 골라주시면 됩니다. 예술 활동을 통해서 하는 거죠.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미술치료죠. 미술치료는 심리치료의 일종으로 미술활동을 통해 감정이나 내면 세계를 표현하고 기분의 이완과 감정적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네, 미술 치료는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그리고 불안이나 적응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심리를 치료하기 위해 참 좋은 치료법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 노인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을 좀 그림으로 표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처럼 정신 건강을 많이 좀 이제 챙겨야 되는 시대에는요. 이렇게 미술 치료도 참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갑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두 번째 문제 머릿속에 떠올리기만 해도 침이 고이게 되는 이 과일에 관한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식용작물 가운데 하나로 열매는 약간 활 모양으로 휘어진 긴 타원형입니다. 향긋하고 달콤한 과육으로 사랑받는 이 과일은 무엇일까요? 1번 망고, 2번 바나나, 3번 파인애플.
너무 쉽죠. 네. 다 아실 것 같아서 힌트는 짧고 굵게 가겠습니다. 네. 제일 친한 애가 원숭이라고. 네네. 그럼요. 항상 이 과일은 원숭이가 옆에 있을까? 네. 그렇죠. 이렇게 껍질을 네. 까먹으면 굉장히 달콤하고 맛있죠. 파인애플 그렇게 까먹지 않아요? 이렇게 망고, 바나나, 파인애플 중에서 어떤 네. 것일까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바나나죠. 바나나는 과일 중에서 칼로리가 가장 높고 당질이 많은 알칼리성 식품인데요. 바나나에 함유된 당질은 소화 흡수가 잘 돼 위장장애나 설사, 위하수 증세가 있는 사람에게 좋은 식품입니다. 요즘에는 뭐 바나나 한 송이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잖아요. 뭐 나 때 얘기가 나오는데 저 어렸을 때는 바나나 하나 먹으면 자랑을 한 달은 한 것 같아요. 우와. 그럼 친구들은 계속 따라다니면서 무슨 맛이냐고. 그리고 껍질까지 다 긁어 먹었던 그런 추억이 있는데 참 귀한 과일이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흔해졌고요. 네. 이 바나나 고르실 때 이 바나나가 노란색이잖아요. 이제 이게 약간 연두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하면 그게 제일 맛있는 거다. 아닙니다. 노란색에서 약간의 반점들이 생기기 시작할 때 그때가 제일 맛있다고 그러니까 바나나 구입하실 때 참고를 좀 하시면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바나나. 요거 뭐 갈아서도 먹고 여러 가지로 먹으니까 맛있죠. 가득 바나나 향을 담고 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세 번째 문제. 저희가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선 뭐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이 필요한데요. 이것에 관한 OX 퀴즈 준비해봤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자, 카드형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온오프라인에서 운전 자격 및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O를 골라주시고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X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결론은 왜 이 문제를 낼까요죠? 네. 저 뭐 안 하는데 굳이 이 문제를 내서 뭐 이게 갑자기 궁금하게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요즘에 세상이 참 좋아졌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맞아요. 휴대전화 하나면 뭐든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전에는 꼭 챙겨서 갖고 다녀야 했었는데 네. 요즘에는 뭐 지갑도 안 가지고 다니고요. 그러니까. 신분도 왠지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O일까요, X일까요? 자, 시간이 흘러가는데요. 정답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O입니다. 지난 6월 24일에 출시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통해 실물 운전면허증 없이도 앱을 이용해 온오프라인에서 자신의 운전 자격 및 신분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국내 최초로 네. 디지털 공인신분증을 상용화한 사례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정부는 모바일 공무원증과 같은 이런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할 수 있는 법령도 개정할 네. 계획이라고 하니까 정말 앞으로 좋아진 세상에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연세 듭니다. 있으신 분들은 좀 이게 많이 배워야 되니까 좀 힘들기도 네. 해요. 예, 젊은 분들이 많이 좀 알려주시고 좀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자, 이제 뭐 바삐 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 나와야 될 텐데. 네 번째 문제 갑니다. 주세요. 네, 네 번째 문제 바로 풀어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조선시대 성인 남자가 햇볕이나 비를 가리기 위해 머리에 쓰던 관모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익선관, 2번 곡갈, 3번 갓. 자, 모두 머리에 쓰는 것이기는 한데 네네네. 자, 너무 쉽죠? 뭐 사극에 나오는 그러니까요. 거고요. 네. 예, 조금 뭐 이렇게 뭔가 파이팅을 넘치게 하고 좀 윗선에 있는 플레이라는 사람들한테 야구 선수들도 네. 이거 앞에 이걸 붙이고 이름을 붙이기도 해요. 예. 그렇죠. 오마이. 네, 오마이. 네. 네, 저 같은 어울리는. 경우도 예. 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땡. 종훈 뭐 이렇게 예. 네. 저도 살면서 붙어볼 일이 있을까 싶은데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냥 자기가 붙이면 돼요. 네. 네, 어떤 것일까요?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갓이죠. 갓은 조선시대 성인 남자가 머리에 쓰던 관모로 머리에 덮는 부분인 모자와 얼굴을 가리는 차양 부분인 양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이 갓 세계적으로 지금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네. 빛과 바람이 통하는 신기한 모자. 신기한 말 모자. 그대로 맞는 얘기고요. 네. 예, 이 갓이 지금 미국 최대 온라인 쇼핑 매장에 이제 뭐 쇼핑몰에 나왔대. 그럼 이제 판매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한복이죠. 갓도 유명해졌죠. 거기다가 이제 케이팝의 열풍은 그대로 가고 있죠. 네. 야, 대한민국 위상 떨칠 날이 또 이제 전통 문화까지 연결이 되는데
갓종훈입니다. 예,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갑니다. 5번째 문제 주세요. 네, 벌써 마지막 문제인데요. 5번째 문제는 문학 문제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5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영국 작가 조앤 롤링이 지은 판타지 소설로 선과 악의 판타지이면서도 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보편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무엇일까요? 1번 해리포터, 2번 나니아 연대기, 3번 반지의 제왕. 갑자기 어떤 주문이 하나 생각나는데요.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왜 저를 보고 그래요? 네. 좀 날아야 되는데. 네, 마법 왠지- 학교 이야기니까요. 네. 뭐 연대기도 아니고 뭐 제왕도 아니니까 그 마법 학교에 다니는 그 그렇죠. 주인공 이름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왠지 주인공의 안경과 좀 닮은 느낌이 좀 이게 닮았네요. 조금 더 동그라내야 돼요. 동그란 건가요?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 해리포터죠. 해리포터는 영국 작가 조앤 롤링이 쓴 판타지 소설로 호그와트 마법학교에 입학한 꼬마 마법사의 신나는 모험과 성장을 그리고 있는데요. 해리포터 신드롬을 불릴 만큼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은 작품입니다. 네, 아침엔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는데요. 뭐 힌트 넉넉하게 드렸으니까 네. 아마 5문제 모두 잘 맞추셨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그 해리포터는 네. 다시 한번 좀 보고 싶은. 네. 어. 제가 예전에 닮았었는데. 지금도 닮았어요. 그렇게 네. 웃으시니까 좋으신가요? 닮으시죠? 자, 오늘도 예쁘고 아주 행복한 마을과 더불어서 아침엔 퀴즈까지 함께 해준 장상아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조금 일찍 시작하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만나고 계시고요. 네.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깜빡하고 좀 늦게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네. 건강한 여름나기 나만의 꿀팁은입니다. 여러분들은 건강한 여름나는데 어떤 팁이 있는지 함께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로 보내주시면 돼요. 네, 많이 알려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요즘처럼 이렇게 습하고 또 비도 많이 와서 참 이맘때쯤이면 입맛 떨어진다 하시는 아유, 분들도 그렇죠. 많이 계실 네네네. 텐데요. 이런 분들에게 어떤 음식을 좀 권해드리면 활력도 되찾고 입맛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보양식 하면 대부분이 이제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이제 그 고기 종류로 생각을 많이 네. 하시는데요.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보양식 제철 재료를 가지고 건강한 음식을, 건강 밥상을 만든다고 그러거든요. 자, 여러분들 건강하니까 귀가 쫑긋하시죠? 건강하기 위해서는 지금 함께 하시죠. 담양의 한 사찰에는 건강한 자연식을 연구하는 스님이 있습니다. 발효식품을 연구하다 보니까 묵히면 묵힐수록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첫째, 맛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안 좋은 게 없어요. 다 좋아요. 이 기본이 틀이 돼서 신선한 재료하고 믹싱이 되면은 아주 소화도 잘 되고 모든 기능에 영양 공급도 원활하게 돼서 아주 좋습니다. 자연에서 나온 재료들로 정성껏 만드는 힐링푸드. 맛부터 영양까지 놓치지 않는 여름철 보양식, 건강한 자연밥상 함께 만나보시죠. 사찰음식 연구가 정보 스님을 만나기 위해 담양 창평면을 찾았습니다. 요즘에는 먹을거리가 좀 마땅치 않은 게 까지 심어놨어요. 까지 심어놨으니까 까지 좀 따다가. 아, 여기가 텃밭이에요? 우리 텃밭인데 그저께도 또 까지를 땄는데 내가 까지 나무를 엄청 좋아해요. 조선간장에다가 우리 조선간장에다 땀 무쳐 먹으면 엄청 맛나. 바른 먹거리를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된 사찰 음식 연구. 더 좋은 재료를 위해 텃밭까지 가꾸게 됐습니다. 여기 한번 봐볼래요? 이거 봐봐, 벌레 먹었잖아. 이런 농약을 안 해, 나는 절대. 에? 절대 농약 안 한다고. 친환경으로 또 유기농으로 이렇게 가꿔서 먹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을 태서 나가 가지차를 만들거든. 가지전도 맛있고 조선간장으로 나물을 해 먹으면 얼마나 맛난지 몰라. 겁나게 맛나 그래. 가지 가지고 가지가지 하시네? 어. 요리를. 바로 그거야. 가지가지
가지고 가지가지 하지. 그러면 오늘 해주실 음식은 어떤 거예요? 내가 가지나물 좀 하고 청양고추 갖고 또 이제 여기 좀 해서 썰어서 넣고 고구마순, 된장무침. 오늘 요리에 필요한 재료만 수확해 다시 사찰로 향하는 스님. 사찰 마당의 절반을 차지하는 장독 안에는 정보 스님의 보물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지금 저는 이 고추장을 발효를 시켰는데 봐보실래요? 이렇게 찐득해요. 봐봐요.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굳었죠? 다른 고추장은 좀 묽고 색상이 빨가니까 발효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이제 발효가 되면 될수록 더 검어요. 이게 지금 고추장이 그럼 몇 년? 이 16년도 거예요. 16년도 거? 네. 이 고추장을 저는 그냥 밥을 비벼서 밥 먹기 싫으면 고추장 이렇게 해서 슬슬슬슬 비벼서 참기름 좀 넣고 그렇게 비벼 먹어요. 너무 맛있어요. 색깔 한번 보시죠. 이건 순 메주로만 한 거예요. 색깔이 유독 노란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메주 물을 안 버리고 4차 발효를 하고 또 그 가른 된장을 갖다가 거기다 다시 한번 1년 된 된장을 섞어서 5차 발효를 해요. 사람들이 여름 보양식 하는데 실질적으로 고기가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좋은 것은 발효식품이에요. 이게 보양식이에요. 그래서 이 된장을 가지고 나물에다가 된장으로 무쳐 먹고 또 국도 끓여 먹고 요놈을 가지고 전지질 때도 된장을 넣고 간을 맞추고 그러니까 고추장, 된장, 조선간장 이 세 가지가 맛있어 버리면요 어떤 음식도 제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게 기본이거든요. 본격적으로 여름철 보양식을 만들어 볼까요? 스님, 먼저 어떤 음식을 보여주실 건가요? 첫 번째 미역국을 끓일 건데요. 지금 다시마하고 연대예요. 그리고 또 이거 빨간 거는 뭐냐면 청양고추, 홍. 우리 절에서는 이 육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리고 음식 만들기가 더 어려워요. 왜냐? 다른 음식을 많이 넣지 않고도 담백하면서 깔끔하면서 맛있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어렵다는 거죠. 네. 그래서 육수가 중요하다? 네, 아주 중요하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채소로 낸 육수는 깔끔한 맛이 특징인데요. 깊게 우려낸 채소 육수에 재료를 넣고 간만 맞추면 버섯 미역국 완성입니다. 육수, 조선간장, 송화버섯. 근데 이 송화버섯 자체가 또 이게 향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조미료 역할을 하거든요. 이거를 한 솥 끓여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수시로 먹어요. 아, 미역국을요? 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이 재료들로는 또 어떤 음식이 만들어질까요? 식초랑 청양고추랑 그런 걸로 해서 발효를 시켜놨던 곰피 장아찌예요. 곰보미역 장아찌를 이용해서 그냥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피망과 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썬 뒤 김을 뿌려주고요. 바다의 소고기라고 불리는 곰피미역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여름철 별미 우뭇가사리를 넣으면 시원한 냉국 완성입니다. 새콤달콤한 요 냉국 하나로도 여름 더위 날려버릴 수 있겠죠? 사찰 음식의 특징은 첫째, 맛이 담백하고 깔끔하다. 그리고 첫째, 소화가 잘 된다. 그래서 수행하는 스님들이 가부좌 틀고 선을 하고 그러실 때 오랫도록 위에서 머무르어서 거북스러우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산뜻한 음식을 먹음으로 해서 정신이 맑아지고 그리고 약간 응용을 하시면 무궁무진하게 음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다음은 텃밭에서 따온 생생한 가지와 고추로 만드는 가지 무침인데요. 간장 양념을 한 고추만 데친 넣어 버무려주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고구마순을 된장에다 무쳐볼 거예요. 비타민과 수분이 풍부해 여름에 꼭 먹어줘야 하는 고구마순. 구수한 된장 양념을 넣고 버무려줍니다. 아까 가지는 슬슬 해줘야 되는데 주물러줘야 돼요. 구수한 맛이 깊게 스며들 때까지 버무려주면 고구마 순 된장 무침입니다. 여름 제철 채소들로 만든 영양 만점 한상 차림. 와, 정말 푸짐하네요. 가지도 이거 염색전에 이렇게 아주 개운하게 하셨네. 엄청 깔끔하네요. 진짜 맛이 깔끔해요. 어떤 게요? 미역국이. 네, 진짜 깔끔한 맛이네요. 깔끔하게 아주 개운하고. 시원한 그늘 아래서 먹는 자연 밥상. 드셔보시니까 어떠세요? 제가 좀 아주 귀한 손님이 된 듯한 그런 기분이 드네요. 너무 맛있어요. 담백하고 특히 저는 이 된장이 너무너무 담백하고 맛있네요. 어릴 적 시골에서 할머니가 채바밭에서 해주신 음식으로 맛있게 만들어준 음식을 평상에서 가족끼리 둘러앉아서 먹었던 건강한 밥상 그런 맛이었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통해서 대중들과 함께 음식을 즐기고 또 모두가 다 나눌 수 있고 해서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하나 마련하는 게 제 꿈입니다. 소박하지만 정갈한 맛이 담긴 자연밥상. 올여름 무더위는 건강한 자연밥상으로 이겨내보세요. 와, 오늘 만나본 음식들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정말 약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제철 재료에 정보 스님이 만든 이 된장, 고추장, 간장을 쫙 묻혀서 한 상 딱 차려내면 그러게요. 보약을 먹는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기분이 아니라 보약인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러네요. 이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음식, 말씀대로 이제 담백하다는 얘기하고 개운하고 하다는 느낌 있잖아요. 네. 그 깔끔한 느낌? 그러다 보니까 뭐 정신도 맑아질 것 같고. 소화도 잘 될 것 같고. 소화도 잘 될 것 같고. 요즘에 이제 제철 맞은 게 이제 가지 나왔잖아요. 네. 오이도 나왔고 뭐 호박도 있고 그런데 제철 재료들 가지고 건강 밥상 우리 아침 가족들 여러분들 차려보시면 어떨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네, 건강한 자연 밥상을 만나봤는데요. 전 다음에 소개해드릴 이 분께도 이 건강 밥상을 좀 대접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분이시죠? 어떤 분이냐면 여성분인데요. 이 야구를 위해서 한 몸을 불사르고 있는 분인데 야구 국가대표 선수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정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 부산에서 땀을 흘리고 있거든요. 함께 가보시죠. 이게 뭐예요? 오늘 야구 선수 매니저 하실 거예요. 야구 선수 매니저요? 제가? 제 아까림도 못하는데요? 제가 매니저를 한다고요? 꿈을 포기한 경험 누구에게나 있죠. 하지만 가슴 속 뜨거운 열정으로 멋지게 나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가 있습니다. 야구할 때만큼 내가 바로 국가대표. 야구는 내 인생, 그 당찬 모습 지금 만나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간 이곳은 독서실인데요. 야구 선수라고 했는데 장소가 좀... 아무튼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한 사람. 이분이 오늘의 주인공 같은데요.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양현종 선수? 네네. 오늘의 주인공 양현종 선수. 독서실에 왜 계시는 거예요? 아니 야구 선수면 네네. 연습장을 가야죠. 경찰 준비하고 있어서 틈틈이 공부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국가대표가 꿈이잖아요. 평생 그걸 할 수 없으니까 저도 이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준비해야겠다 해가지고 주위에서는 이제 뭐 한 가지도 하기 힘든데 무슨 두 가지를 하냐 하나만 그러니까요. 해라 뭐 이렇게 하는데 시도해보지 않으면 내가 얼만큼 해낼 수 있는지 모르는 거니까. 야 완전 악발이네 악발이야. 욕심쟁이야 당신은. 국가대표 선발 준비만으로도 벅찰 텐데 야무지게 꿈까지. 매일 반복되는 스케줄이지만 항상 그대로 실천 중이라고 합니다. 사회인 야구 여자팀에서 하고 있어요. 포지션은 지금 두 가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일 먼저
투수하고 유격수 하고 있어요. 그중에 가장 자신 있는 포지션이 있다면요? 아무래도 제일 애착하고 잘하고 싶은 피처 투수 하고 싶어요. 투수 멋있다. 투수 멋있다. 아. 오늘만큼은 양현 선수 그냥 꽃길만 쫙 걷게 제가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요. 자, 화이팅! 잘해보자고요. 예. 예. 아이고 고생했어. 아 이것도요? 아 예. 아 무거운데? 아, 예. 가시죠. 예. 예. 아, 참. 아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예. 내 선수는 내가 챙긴다. 도착한 곳은 레슨장. 우리 선수 누군가와 즐겁게 인사를 나누고 진지하게 몸을 푸는데요. 우! 이 모습도 멋있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예. 저 연세 씨 오늘 일일 매니저예요. 아, 예, 반갑습니다. 같이 야구하고 있는 이민하라고 합니다. 예, 포수네요, 포지션이. 아, 예. 아, 누가 봐도 딱 포수예요. 예? 어딜 봐서요. 연정 씨는 어떤 선수예요? 아, 우리 팀 에이스를 맡고 있고 제일 착실하게 운동을 하고 있는 저의 동기. 짝꿍과 함께 본격적인 피칭 훈련을 시작하는데요. 실전 못지않게 힘껏 공을 던지는 모습. 우리 선수 완벽합니다. 포지션 투수잖아요, 투수. 네네. 제가 한번 공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예, 제가 또 리틀 야구단 또 출신이니까. 아, 네네. 예, 설가지예요, 저는. 예. 자, 가볍게. 저도 왕년에 자, 야구를 가볍게. 좀 해서 이 정도 공은 충분히 받을 수 있죠. 예. 이거 장난 아닌데요. 85kg, 85kg. 자, 좋아. 보통 여자 선수들이 한 평균 75 구속이 요래 나오거든요. 네. 저 친구가 지금 최고 한 90 찍고 평균 80 중반대 던져야 우리 저 여자 국가대표 한번 보내보려고요. 오, 국가대표가 되면 또 제가 또 함께 갈 수밖에 없고 제가 오늘 또 매니저거든요. 예. 제발 좀 가주이소. 아, 같이 가겠습니다. 국가대표 우리 같이 꼭 가는 거야. 마무리 훈련으로 매섭게 타격 훈련을 하고 오전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일정, 여자 야구단의 경기.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첫 경기라고 하는데요. 찜통 더위에도 아랑곳 없이 시합 전 선수들이 체계적으로 몸을 풉니다. 어떤 경기예요? 어느 팀이에요? 오늘 같은 부산팀 홀릭스하고 연습 경기 있어요. 네. 예전에 뭐 어떻게 상대를 해봤고요? 예전에 해봤어요. 네. 해봤는데 제가 뭐 그때는 아직 연습한 지 별로 안 돼가지고 못했는데 이번에는 좀 이제 연습도 많이 했고 해서 좋은 경기 가져가려고 합니다. 약간 서력전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자신 있어요? 자신 있습니다. 오케이. 상대팀 홀릭스 선수들인데요. 꽤 강팀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럼 경기 결과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해가지고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코어는 몇 대 몇? 최대한 점수 많이 내보겠습니다. 팀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뭐라도 해야지요.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 좀 쉬엄쉬엄 하시죠. 안 됩니다. 예? 홀릭스 화이팅! 화이팅! 오늘 경기가 만만치 않은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아, 순간적이 좀 조금씩 좀 훈련 좀 방해를 좀 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시는 분들이네, 이분들이. 시합 직전 작전 타임. 우리가 그동안 겨울 동안 연습한 거 그거 하나씩 내 앞에 오는 거 하나만 처리하면 내 잘한 거야. 야구! 자, 경기 시작합니다. 선발 투수로 마운드에 오른 양현정 선수. 전력 투구로 경기 포문을 열어보는데요. 홀릭스의 타선이 만만치 않습니다. 연이은 안타와 실책으로 계속되는 오림팀의 실점. 마음을 가다듬고 힘껏 경기에 집중해보지만 답답한 분위기와 선수들의 표정은 이내 굳어지고. 지금 조금 뒤지고 있는 스코어거든요. 아무래도 저 팀은 지금 손발을 맞춘 지가 저 네. 멤버로 5년 이상이 넘었고 예. 저 이제 1년 차 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저희가 조금 분위기상 더 낮을 수밖에 없고 투수가 스트라이크 비율 조금만 높여주고 수비 하나씩만 하면 저희가 공격이 괜찮기 때문에 네.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데
그것까진 바라지 않고요. 그냥 하나씩만 배운 거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감독님 그냥 바로 들어가서 좀 뛰는 거 어때요? 아니요, 저는 오늘 안 뛰는 걸 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해보라고 고생해봐야 돼요. 어느덧 경기 중반. 오린팀의 공격과 수비가 서서히 살아나는데요. 무섭게 몰아치는 오린팀의 타선으로 득점을 합니다. 분위기는 한결 좋아지고 우리 선수 너무 좋아하네요. 역시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 이게 지금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리네 이게. 6점 이기고 있어도 그게 뒤집히는 게 여자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초반에 뭐 실투 같은 건 좀 있었잖아요, 연정 씨가 솔직히. 예. 혼자 하는 스포츠가 아니네 이거는 경기가. 그쵸. 예, 선수들은 좀 고맙긴 고맙죠 이럴 때는. 저 아까 오늘 피칭 결과 좋지 못했는데 이제 저 끝나고 우리 공격 때 그 현 언니라고 아까 저기서 헤드 퍼스트 스매딩 했잖아요. 그때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야구는 팀플레이. 자, 우리 양현종 선수도 시원하게 날려줘야죠. 지금 이제 만루 상황에 지금 연정 씨가 이제 타석이 들어섰거든요. 여기서 한 방만 날려주면 게임 뒤집어집니다. 오린팀의 만루 상황 한 방이면 되는데요. 제발. 쳤습니다. 우중간에 시원하게 가르는 안타. 잘한다. 아하. 경기의 모든 걸 올인하는 오린팀. 안타 행진을 이어가는데요. 연이어 득점에 성공하고 끝내 역전을 합니다. 와, 너무 잘 써. 와. 잠시 어지러워. 시원하게 날렸어. 시원하게. 기분 어때요? 기분 진짜 너무 좋아요. 피칭 못했는데 공격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이 맛에 야구하죠. 좋아요. 어느덧 경기는 끝을 향해 달려가고 마지막 수비 잘 지켜내면 되는데요. 타선이 풀리지 않은 홀릭스의 선수들. 이대로라면 오늘의 경기는 오린팀의 짜릿한 역전 승리. 마지막 타선 오린과 홀릭스 오린의 경기. 든든하게 마운드를 지키면서 오린의 승리로 마무리합니다. 나에게 야구란. 예. 살아가는 이유. 예? 살아가는 이유. 와. 우와. 꿈을 향해 지나온 당신의 오늘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용기 내어 도전하는 것이 최고의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꿈을 향해 달려가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여자 야구단 화이팅! 이른 아침부터 연정 씨의 하루를 따라가 봤는데요. 네. 꿈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참 예쁘고 멋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제 주변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신데 네. 특히 여성분들 야구장 가는 거, 야구 선수 응원하는 거 이쪽은 좋아하지만 직접 야구한다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저 양연정 선수잖아요. 지금 뭐 경찰 공무원 시험도 준비하고 있는데 네. 모두 다 좀 잘 이뤄냈으면 좋겠고요. 야구 국가대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서쪽에서 강한 비구름이 다가오면서 우리 지역 곳곳에는 굵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천둥 번개가 치면서 시간당 20mm 안팎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앞으로 대전과 세종, 충남 남부 지역에 20에서 60mm, 충남 서해안과 충남 북부 지역에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는 오늘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에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27도, 공주 28도, 세종과 대전 27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6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해 중부 먼바다에서는 물결이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장마전선은 잠시 남하했다가 또다시 북상하겠고요. 목요일부터 장맛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예,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7시 50분에 저희들이 조금 이르게 아침을 열거든요. 네. 조금 모르셨던 분들은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그래도 똑같은 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네. 요 창, 보물창고 하고 싶은 이야기들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함께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가 건강한 여름나기 나만의 꿀팁은 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0180번님 남편이 원두막을 만들었어요. 어머, 우와. 저걸 만들었다고? 네. 여기서 우와. 친정아빠 셋째 동생과 함께 신나는 여름잔치 했는데요. 올여름에 무더위를 피해서 여기로 자주 올 듯합니다. 남편 기술자네. 금은 손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러게요. 친정아버님 건강하시고 네. 원두막에서 행복하십시오. 8144번님,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해 아이들이 좋아하는 떡꼬치랑 신랑이 좋아하는 열무국수를 만들어 먹었어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네요. 자주 해줘야겠어요. 아이들의 입맛은 저 떡꼬치고 네. 남편의 입맛은 또 열무국수인데 열무국수. 와. 앞에 비춰졌던 열무국수는 그냥 국물까지 그냥 아우 많이 원샷. 사시네 많이 사. 야 이게 음식으로도 여름 나는 거니까요. 그럼요. 뭐 내가 좋아하는 걸 먹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맛있겠다. 8099번님 선풍기 바람을 맞으면서 시원한 수박을 먹으면 올여름 문제 없습니다. 이게 바로 행복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이 꿀조합 함께 즐겨보세요 하셨는데 야 이게 시원한 과일과 네. 더불어서 선풍기 바람 최고죠. 네. 0656번님, 우리 집 시원한 여름나기는 맛있는 해물탕으로 시댁 식구와 몸보신하는 겁니다. 와. 맛있는 건 먹고 아들과 가까운 곳에서 킥보드를 타며 여름철 건강을 지킨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먹는 게 최고죠. 일단은 우선이군요. 네. 그리고 저렇게 해물탕으로 근데 아이들 해물탕을 좋아하는구나. 우와, 그러게요. 먹고 나서 더 더운데 또 킥보드 열심히. 근데 자세는 거의 국가대표입니다. 에너지가 넘쳐 보여요. 좋아요. 네. 0587번님 올해 제습기 하나 더 구입했어요. 제습기로 습기만 잘 잡아도 후덥지근함이 사라지고 장마철도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올여름 무더위 잘 넘기시고 건강하게 보내세요. 네.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제습기는 이게 저 꿉꿉함을 잡아주잖아요. 네. 그래서 제습기 저분은 2개인데 와, 꼭 필요하죠. 네, 하나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 이제 습한 것만 잡아도 네. 진짜 뽀송뽀송한 여름 날 수가 있죠. 네. 6204번님, 와. 우리 집 여름나기 꿀팁은 딸기 쉐이크입니다. 냉장고에서 꽁꽁 얼린 후 더운 날 꺼내서 갈아 마시면 이마가 찡합니다. 맛있는 딸기 쉐이크가 여름나기에 최고죠. 야, 딸기를 저렇게 냉동실에 딱 쟁여놨다가 와, 든든하시겠어요. 저분은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그러니까요. 네, 딸기철부터. 더울 때는 시원한 곳이 최고지요. 광명동굴에서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올여름 무더위 걱정 없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6693번님인데 주변에 저렇게 동굴이 있으면 좋잖아요. 지금 봐요 뭐. 네. 야 사진 찍는 포토존도 있고 우와. 광명동굴 기억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일단은 먹는 것이 가장 네. 여름을 나는 데는 우선인 것 같고 크게 어디 멀리 간다기보다 그리고 어떤 거를 크게 또 우리가 쓴다기보다 소소한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로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 감사드립니다. 네, 다양한 꿀팁 만나봤습니다. 사진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이런 꿀팁 사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요일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는 세종시 엄마들이 똘똘 뭉쳐 만든 특별한 마을 기업을 만나봅니다. 집밥 메뉴를 직접 만들어 판매와 배달을 하고 무궁화로 쿠키와 차까지 만들었다는데요. 내일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자, 지난주에 충남도 보건 환경연구원에서 이 도내에서 일본 뇌염의 매개 모기를 올해 이제 처음 발견을 했는데 네. 이게 작년보다 한 달 일찍 발견된 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서 습한 이런 환경 때문에 네. 이 모기 산란 조건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본 뇌염은 뭐 걸리더라도 그냥 보통은 지나가지만 이 바이러스가 잘못해서 뇌에 침투하게 되면은 고열과 함께 경련, 의식불명 등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갑자기 짜증나는 소리 있죠. 그런데 거기다 일본 뇌염. 네. 네. 이 적절한 치료제가 없어서 백신 접종으로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데 우리 저 어르신들이나 아이들 네. 있는 가정에서는 예방 접종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평소에 기피제나 모기장 등을 이용해서 좀 모기한테 방어를 좀 하시고
야간에 모기 많은 곳은 피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네. 자, 이번 한 주 건강하게 하셔야 되겠고 저희들도 이번 한 주는 7시 50분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부지런하겠습니다. 자, 내일 아침에도 7시 50분에 저희는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